안녕하세요. 저는 우수한 성적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한테만 말하고자 하면은 역경을 딛고 합격한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07학번이에요.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학교 갔으면서도 07학번이고 졸업해서 기간제 생활 7년 하고 작년 2월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제 신경섬유종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해서 이제 상염색체 우성장애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공부하는 동안 제가 4월부터 8월까지 병원을 다녔는데 악성종양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으로 변하면서 암 판정도 받았었고요. 근데 저는 공부보다는 이런 제가 이제 극복했던 마인드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어찌됐든 이거는 1년이라는 기나긴 싸움이고 여기서 버텨야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처음 제가 6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악성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암 환자요라고 이제 산정 특례라고 이제 악성 암 환자 등록 서류를 줘요. 거기다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건강이 먼저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었지만 그 다음 가장 진짜 중요한 거는 합격밖에 없었어요. 제 나이는 이제 39이거든요. 39인데 많이 이제 지체됐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었어요. 오로지 합격하고 싶다는 마인드 하나로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종양제고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독서실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약간 고비였던 것 같아요. 항상 힘들 때 진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남자친구가 우선이라면 남자친구한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한 게 합격이다 그러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오로지 좀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같은 얘기지만은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야구를 좋아해요. 1년에 모든 경기를 다 볼 정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작년에 한 5경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래도 합격증 받을래 지금 야구 볼래 항상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같은 말이지만 항상 합격이라는 마음만 되새긴다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은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공부하다 보면 진짜 지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자기 강화 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진짜 자기 강화는 확실하게 해주면서 임용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는 딱 한 가지는 1년 동안 꾸준하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상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났어요. 전날 새벽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그러면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났어요. 술을 먹어도 4시 반에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해도 그냥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밤을 샜어요. 그러면 또 만약에 한 6시간, 8시간 자. 밤샌 게 아니거든. 보통 밤을 샌 줄 알아요. 밤을 샜다는 건 하루 안 자고 그 다음날 똑같이 생활해서 그 자는 시간만 자야 하루를 샌 거예요.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이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6시간 정도까지 자면 제가 전공을 이제 7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7월부터는 이틀에 한 번 잤어요,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쫙 밤새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밤 12시에 자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독서실 나왔어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저는 공부도 늦기 시작했고 전공도 늦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7월까지 막 달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비축이 돼 있어서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생활계획표를 짜고 어떠한 규칙을 정하면 그거는 절대 깨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서 그 규칙을 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스터디. 제가 3월에 이제 노량진에 와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는데 스터디를 맺었어요. 제가 이제 나 39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터디를 이제 맺어준 게 24살들. 보면은 이제 저랑 안 맞잖아요. 나이즈 촉으로도 안 맞고 다들 신규고 안 맞고 이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스터디 하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로 못하게 됐다 해서 스터디를 나오고 7월 전까지 혼자 공부했어요. 오히려 심적인 부담은 좀 낮아졌어요. 부담감은. 그래서 맞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물론 다 같이 잘 돼서 다 같이 잘하면 물론 좋죠. 근데 맞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스터디를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또 뭐냐면은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스터디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걸 위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스터디가 필요한 거지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내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항상 주객전도 안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모두 다 좀 공감하실 거예요. 스터디 하다 보면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전에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도 오픈하고 내가 먼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말인데요. 예, 모두 다 함께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스터디를 하면서 7월 달부터 이제 좀 괜찮은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나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또 기간제 교사 생활을 바탕으로 갖고 있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스터디원들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저는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3월부터 시작했고 특학 공부도 한 7월부터 제대로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특히 초과정은 저는 기출문제집 하나만 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기출문제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출은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항상 봤던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거 있을 때 기출을 활용하고 항상 기출에 수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뭐 정답이 분명하지 않았던 문제들은 진짜 끝까지 계속 근거를 강사들한테 찾아가서 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그래서 근데 아직도 못 찾은 정답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계속 이런 것을 전공은 특히 내가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그랬잖아요. 악성 수술하고도 다음날 교실 갔다고. 저는 진짜 아파도 학원에서 아팠어요. 절대 학원 강의 안 빠졌습니다. 물론 아프면 쉬어야죠. 이건 개인차긴 한데 학원은 절대 안 빠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초과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초과정은 특히 왜냐면 양도 방대하고 쫓아가려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또 다시 한번 굳이 들어야 돼? 이게 빠지게 되면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학원은 절대 안 빠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원에서 강의 듣고 그날 복습하고 정리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 그날 바로 복습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예습보다는 아직은 또 1, 2월이고 예습보다는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저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암기해야죠. 그죠? 무조건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이렇게 어느 부분 한정에 있어서 정답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맞는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기출 문제에서 이런 게 정답으로 됐다. 근데 이해가 끝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강사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기출 분석했던 자료예요. 여기 작년 기출 문제 책인데요. 저는 조금 전 초등을 좀 열심히 했어요. 전공보다는 좀 초등 교육 과정을 열심히 했는데요. 기출 문제 분석했을 때는 이 티블 문제 있잖아요. 이 티블 문제가 나와서 이제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 있는,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될 수 있는 문제를 좀 찾았어요. 더 추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평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평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교사가 학생들의 공 치는 멀리 날아가는 장면만 평가하고 있을 때 이 평가의 잘못된 점, 2015 만약에 그 개정 교사학습 방법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평가는 체육과의 평가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고 실질성과 종합성이 확보되어 체육 그 핵심 역량을 비중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늘렸어요. 여기서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학생들의 토론 장면이 있다면 교수학습 방향이 달라져요. 저인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활동으로 달라져요. 이렇게 저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체육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또 만약에 피드백 장면이 나오면 이 피드백 장면에서 교정적 피드백이 있고 긍정적 피드백이 있고 이제 피드백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에서 체육 역대 기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찾아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분석을 했던 거죠. 이 교사학습 방향이 있으면 또 교사학습 활동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수준별 체육 수업이었지만 이 활동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활동 방향, 계획, 그러니까 운영 방향이다. 활동 계획이랑 운영 계획 해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 이거 문장에 대한 예시를 다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다음은 보면은 미술과인데요. 미술과는 성취 기준이 나오기도 하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내용 체계표에서 이제 핵심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어떤 작품이 나오든 이 핵심 개념에서 뭐가 해당되는지도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1, 2월에는 총론, 교과별 총론, 교사 목례방평 거기에서 만들었고 또 3, 4, 5, 6개는 이제 강론에서 채우고 꾸준하게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채운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 계속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만 따라가면 10번 이상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수업 때 하고 수업 끝나고 스터디 하시잖아요. 스터디 때 하고 그럼 하루에 2번을 보는 거예요. 기출을. 그래서 저는 계속 강의가 진행될수록 모든 지금 책이 한 7개, 6개? 몇 권 되잖아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 8개잖아요. 그러면 저는 8개를 여기다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기출문제집에다가 그냥 내용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단순히 1개월이 아니라 1년에 걸쳐서 넣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미 오늘 하루 공부한 거를 썼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사회과잖아요. 사회과인데 모형. 그러니까 사회과도 보면 대주제, 중주제, 성취 기준 모든 문제마다 이제 개정된 걸로 다 바꿔서 집어넣고요. 여기도 대주제, 중주제, 성취 기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서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그 나왔던 기출이라고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원생에서 틀렸거든요. 실수했던 게 가장 실수했던 거는 진짜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체육에서도 그동안 계속 그 정의적 영역에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초등에서도 그렇고 핵심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핵심 개념만 빼고 다였거든요. 근데 핵심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할 때 좀 더 이제 또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초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고득점을 맞게 되면 일반 그 부담이 좀 덜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학이 부담이 커서 초과정에서 조금 승부 보려고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출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계속 기출 문제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적으로 선생님들께 뭐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저도 한 10년 동안 공부를 놓지는 않았어요. 기간제에서 한 7년을 하면서도 1, 2월 강의를 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 4, 5월 강의를 안 듣고 했지만은 그 7년 기간제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공부를 놓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냥 제가 올해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운이 좋게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합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이라는 도착점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